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8일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21년 상반기 입찰도 끝나고 지금 조금 조용한 시기죠. 그래서 상반기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간단하게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어떻게 설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수익성이 정말 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태양광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라기보다는 어떻게 설비를 하고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 그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파악을 해보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분기별로 계속 수익성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수익성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한 번쯤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예를 들어서 발전 시간이 변경이 된다던가 아니면 REC 금액이 변경이 된다든가 S&P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내가 99kW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얼마 정도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하나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지형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지역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남원이면 발전량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곳에 설비를 하는 곳의 지형에 따라서도 발전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지형이 어떤 곳이고 발전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곳인지를 조금 감안을 해보시고 설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발전소는 무조건 2,400만 원 이상 나온댔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 그것들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그것만 가지고 얼마가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오늘 REC 현물 시장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21년 6월 17일 날 REC 현물 금액이고요. 지금 36,000원의 거래가, 평균가가 거래가 됐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금액들의 변동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 조금 민감하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변동되는 금액이 3만원에서 32,000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성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오늘의 S&P는 84원 정도 거래가 됐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5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1과 REC 금액들의 변동에 대해서는 사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민감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항상 예의주시하셔서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을 한번 매출 분석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매출 분석을 할 때 S&P 가격을 되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REC 변동 금액들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발전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사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땐 제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S&P는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REC는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발전 시간은 정확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분석 나가는 발전소들을 보면 발전 시간이 3.8시간 미만으로 나오는 데들도 되게 많습니다. 발전량이 떨어지는 데들은 사실은 3.5시간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 발전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발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S&P 변동에 대해서, REC 변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겠죠. 맨 먼저 보실 것들은 현물거래시장 기준가 변동에 따른 매출 차이입니다. REC 가격 변동에 따라서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REC가 현물 금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 현물 거래 시장 기준으로 하다 보니 REC를 조금 낮아도 견디실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REC가 36원까지 올랐을 때의 금액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장기거래 계약이 있을 때 장기거래 계약 시장에 참여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REC 변동가, 현물시장 변동금액에 따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기거래 계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현물금액에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99kW 기준 S&P는 오늘 아까 평균가를 기준으로 제가 85원을 넣어놨고요. REC가 오늘 기준으로 32,000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만원에서 32,000원 사이인데 85원에 32,000원이라고 봤을 때 매출이 1,78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이익이 아니죠. 여기에서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빼야 되다 보니 순이익으로 따지면 99kW 발전소를 해놨는데 내가 현물 거래를 하다 보니 1700만 원, 1700만 원이 안 되는 순이익이 나와 라고 얘기를 한다면 투자 대비 매출을 상당히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발전 시간을 4.0시간으로 놓은 기준입니다. 3.8로 놓는다면 기준들이 또 많이 달라지겠죠. 1690만 원, 17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 나오다 보니 금액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매출이 달라지는지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나? 를 다시 한번 따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동시에 제가 장기거래 계약 시장에 꼭 선정이 시키십시오. 장기거래 계약 시장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발전 사업자들이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정이 안 돼도 내년에 선정이 돼도 내년부터 20년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총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사실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S&P가 10원, 20원 떨어지는 것들이 누적되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거고, REC 금액이 10원, 만원, 1000원, 2000원 떨어지는 것들도 누적되면 누적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현금의 가치? 지금의 200만 원과 20년 후에 200만 원은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지금 20만 원을 더 받는 게 낫지 20년 후에 20만 원, 30만 원 더 받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 장기거래 계약 시장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000원 기준으로 현물 금액 시장에서 1년 매출이 1780만 원밖에 예상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REC 매출들은 제가 가중치 발전량을 계산을 해서 적용해 놓은 금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발전량 매출을 분석을 하는 것들이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은 영상 자료 밑에 카페에 영상을 같이 올려놓을 거고 그 밑에 엑셀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수식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면 수식을 바꿔가면서 한번 써보실 수 있고 혹시나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수식을 고쳐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이 자료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같이 영상 하단에 주소 링크를 넣어놔서 수식들을 바꿔가면서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거다 보니 한번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7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장기거래 계약 시장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4시간 발전에 가중치 1.2로 놓고 봤을 때 REC가 S&P 더하기 REC가 15만 원만 돼도 23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계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S&P랑 REC를 합한 금액이 12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그럼 지금 12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인데 내가 조금 견디다 보면 다음번 입찰 시장에서 16만 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거는 시장 상황과 시장의 변동성을 전부 다 이해를 시킨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 책임감 없이 그냥 던지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S&P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REC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를 보고 장기거래 계약 시장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럼 장기거래 계약 시장에서 얼마를 썼을 때 내가 예상될 수 있는 매출이 어느 정도다 라는 것들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전 시간이 3.6시간이 나오더라도 S&P 더하기 REC가 15만 원이 된다면 여기에 이제 가중치를 보태서 매출을 잡으면 21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매출이. 여기에서 2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제하더라도 1900만 원이 나오다 보니 현물 시장에서 지금 거래를 하시는 변동성이 너무 큰 현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시는 것보다는 장기 거래 계약 시장으로 빨리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장기 거래 금액들이 많이 떨어졌고 이렇게 경쟁을 유도해서 금액을 낮추는 것들이 정책의 목표다 보니 사실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21년 FIT 기준으로 매출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냐? 똑같은 4시간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FIT 기준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FIT 예상 매출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끌고 들어와서 여기다 하나 넣어놨다 보니 FIT 시장에서 가중치 1.2, 4.0시간 발전을 했을 때 2,548만 4천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에 15만 원의 입찰에 선정된 발전소와 183만 원 정도 매출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연간 매출이죠. 10년이면 1,800만 원이고 20년이면 8, 26, 3,600만 원의 매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다 보니 한국형 FIT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분양형 발전소들은
FIT를 유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6월 이후부터 분양형 발전소들이 준공 이전에는 명의 이전이 안 되다 보니 본인의 이름으로 FIT를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준공이 완료된 발전소에 대해서 FIT 양도양수를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장기거래계약 시장과 현물시장과 한국형 FIT 시장에서 매출이 막연하게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가 아니라 수치를 한번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S&P와 REC 가격 변동이죠. REC 가격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매출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만드는 자료입니다. 99kW 기준으로 82원, 64원, 그리고 가중치 1.2 동일한 기준, 발전 시간은 3.8로 났는데 언제든지 4.0으로 고치셔도 되고 3.6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고치셔서 발전량이,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수시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건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REC가 146,000원이냐 147,000원이냐 1,000원씩 변동을 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매출 차이를 나고 봤더니 1,000원이 낮아질 때마다 164,000원씩 매출 차이를 보였다. 1년에 연간 그렇다 보니 15만 1,000원에 우리가 REC가 선정이 됐으면 2,262만 9천원, 15만 원에 선정이 됐다면 2,246만 4천원, 14만 9천원에 선정이 됐다면 2,229만 9천원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1,000원이 떨어질 때마다 금액은 16만 4천원 정도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매출이고요. 그래서 장기거래계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매출대별, 그리고 REC 변동별, 그리고 발전 시간별, 그리고 S&P 변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에 따라서 금액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부분은 가중치 1.2에 3.8시간 150원에 선정이 됐을 때 2,246만 4천원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거래계약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동일한 발전소 4시간의 가중치 1.2의 발전소가 지금 32원 정도니까요 1783만원 밖에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500만원 가까이 매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500만원을 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20년 후에 500만원을 더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20년 후에 500만원의 재산가치는 지금의 50만원의 재산가치도 안 될 수도 있다 보니 재산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고 견딜 수 있는 금액이 된다면 참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가 입찰을 유도한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금액이 낮아진다 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전 사업자 본인께서 한번 좀 비교 분석해 보시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려는 목적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 시간대별로 매출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고, 이거는 금액이 REC 더하기 S&P 금액이 변동될 때마다 얼마씩 차이가 나느냐, 34만 6천원이 차이가 나는 건 REC를 제가 2천원씩 26,000원, 28,000원, 3만원, 2,000원씩 떨어졌을 때 얼마나 변동이 되는지를 보다 보니 34만 6천원 연간 매출이 변동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는 발전 시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59만 1,000원, 발전 시간이 0.1시간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59만 1,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또 말씀드리네요. 사업자들은 발전 시간을 0.1시간을 늘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면 모듈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지형에 따라서 발전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줄이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카페에도 며칠 전에 문의가 왔던 게 320kg를 하는 게 나아요? 300kg를 하는 게 나아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큰 차이는 없겠지만 아마도 320km는 용량을 되게 많이 때려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여유 있게 이격거리를 충분히 늘려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워낙에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발전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고 이격거리를 충분히 놓으시고 발전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 왜냐하면 금액 1,000원 떨어지는 것보다 발전 시간 떨어지는 게 차이가 훨씬 많이 나다 보니까 발전 시간을 0.1시간 느리고 금액을 조금 더 낮춰서 입찰에 들어가도 수익성은 더 높을 수 있다 라는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가중치별로 매출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가중치 1.5일 때 150원일 때 1.2일 때 1.0일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146,000원이면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 되네요. 제가 이거 수정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대별, 시간대별 어떻게 매출이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다 보니 한 번쯤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것들이 이것도 이제 용량을 바꾸면 수치가 다 바뀌겠죠? 네, 바뀌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바꾸면 수치가 다 바뀌는데 장표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지만 지금 제일 어려운 구간이 100에서 500km 구간이죠. 작년 하반기에 너무 많이 떨어지셔서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저가 입찰을 유도하고 싶지도 않고 최대가에 선정을 시켜드리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지 못한다는 것들이 되게 아쉬움이 있고요.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발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REC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려고 장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REC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현을 해 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금액들이 너무 크게 변동을 하다 보니 현물 금액에서 지금 7천, 8천만 원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장기거래계약 시장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장기거래계약 시장은 지금 12만 8천 원에서 14만 5천 원까지 제가 금액을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똑같은 500kW 기준으로 모듈이 1등급 모듈을 400원에 사신다고 계산을 하면 2억입니다. 3등급 모듈을 3억에 사신다라고 하면 1억 5천이겠죠. 1등급 모듈이랑 3등급 모듈이랑 9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7,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2등급은 죽으란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적으로 2등급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1등급을 가서 최고가에 선정을 되든지 아니면 3등급으로 가서 최저가에 선정을 시켜서 발전량을 극대화하시든지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차이지 않습니까? 모듈 가격이. 그런데 13만 원에 선정된 발전소와 14만 원에 선정된 발전소의 매출 차이가 74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더 5천만 원을 더 투자했을 때 77에 49, 7년 정도면 매출이 역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발전소에 대한 모듈을 비싸게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모듈을 싸게 구입을 해서 매출이 조금 작더라도 내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금액이 1,000원 떨어질 때마다 매출이 74만 3,500km 기준으로 용량을 바꾸시면 내가 참여한 발전소의 매출 기록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매출이 얼마나 변동이 되는지, 그 금액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인지를 조금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모듈들이 3등급 모듈들이 양면 모듈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발전량이 조금 더 높아요. 발전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 발전 시간에 따라서 발전량에 따라서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발전 사업주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발전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100kW, 99kW의 발전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물로 가야 될 것 같다. 현물로 가게 되면 지금 난 가중치 1.2니까 32,000원일 때 1,700만 원인데, 야, 이거 현물 금액이 26,000원까지 떨어져도 내가 견딜 수 있나? 아, 이 정도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겠구나. 잠깐만, 그럼 발전 시간이 3.6시간밖에 안 나와도 견딜 수 있나? 아, 이것까지 견딜 수 있어. 좋아. 그럼 3.5시간이 나오면 어떨까? 야, 이거는 내가 1,500만 원 미만으로 매출이 떨어지면 이거는 할 수가 없겠다 라는 기준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발전소에 대해서 꼭 이상표가 아니더라도 제가 요거는 제가 보기 편하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발전 시간대별로, 매출별로, REC별로, S&P 변동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좀 분석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업체에서 제시하는 장표들이 있다면, 기준들이 있다면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발전 시간을 3.8시간 이상이라고 했다면 3.8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표준계약서 오픈해드린 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계약서가 있다 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시공계약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모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차후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 다 해줄게, 우리는 4시간 이상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양면을 쓰니까 우리는 4시간 미만으로 나오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써달라고 해야 됩니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누가 해줄 수 있다면 그걸 써줄 수 있습니까? 근거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미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를 한번 따져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주분들이 조금 내 발전소에 대해서 투명하게, 막연하게 우리는 뭐 2천만 원 이상 나온댔어, 그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통장을 까보면 사실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2천만 원이 나오는, 간당간당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장에 찍힌 금액들 가지고 저한테 가끔 이 정도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매출 자료고 순이익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출과 수익은 다르니까요. 투자 대비 수익이 달라지는 것처럼 매출 대비 수익은 다른 거고,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어차피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시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이 나는지, 아니면 야 이거 15년을 굴려도 수익이 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수익이 달라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면밀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장표까지 오픈해 드릴 테니까 한 번쯤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혹시나 오류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고쳐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 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얘기하신 것처럼 너가 먹고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솔직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나의 가족도 많이 소중하다 보니, 그런데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먹고 살고 싶진 않다라는 기준을 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